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제가 아끼는 에마 중에 또 한 대입니다. 지금 이 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 이 9월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키로수는 33,169km를 지금 운행을 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제 차 외관을 봤듯이 그냥 신차 그대로입니다. 신차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레인지로버는 사실상 이 100%가 그냥 알루미늄 덩어리입니다. 오늘 허프로가 이 3년간 운행한 실차주, 그러니까 솔직 담백한 그 시승기와 이 차의 이 장단점을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이 레인지로버는 그러니까 2019년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나온 차들은 이쪽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센터페시아 이 패널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나온 차종들, 이 차종들은 사실상 이 센터페시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이 꽝입니다. 왜? 이 영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 터치감이 느립니다. 이 터치감이 어느 정도 느리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굼뻑 이런 식입니다. 무슨 누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굼뻑 하죠. 여기서도 굼뻑. 지금도 이게 눌러 이렇게 느려요. 이렇게 느려요. 아니 뭐 음악 하나 찾으려면 한 500년 걸립니다. 한 500년 걸리고, 그 다음에 이 내비는 쓸 수가 없는 내비입니다. 내비는 쓸 수가 없는데, 여기 홈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안드로이드나 애플 앱을 이렇게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무선이 아닌 이 선을 연결해서 쓰는데, 이 선도 연결이 됐다 안 됐다 지 마음대로입니다. 이 차가 자그마치 2억 2천짜리 차에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여기다 이렇게 걸고 이 내비를 보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핸들도 옆에 보시면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모양이 바뀝니다. 모양이 바뀌어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어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느립니다. 그러니까 굼뻑 잘못 누르게 되면 에러가 너무너무 많이 심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3년이 됐는데, 3년이 리스를 하고 나서 제가 이 차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상당히 정말 어느 정도냐면 모닝, 우리나라의 모닝, 뭐 스파크 이 정도보다도 정말 후집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거, 뭐 달린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100점입니다. 이 레인지로버는 우리 가족의 이 생명을 또 살린 그런 차입니다. 지금 사진 나가고 있죠. 우리 가족이 다 타고 2년 전입니다. 우리 고성에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면회를 가는데, 새벽에 가는데 앞에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밟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타이어가 완전히 파스가 났는데 그 옆에 갓길에 세울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타이어를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 30km 운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를 불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때 캐리어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 레인지로버 아니었으면 아마 전복돼서 큰 화를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휠 끝에 타이어가 남아 있어 가지고 이 휠을 하나도 이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 랜드로버가 상당히 좋구나, 이렇게 제가 알게 된 겁니다. 또한 이 랜드로버의 이 승차감을 따라갈 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 사막의 이 롤스로이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롤스로이스의 뭐 컬리런이라든지 이 벤테이가 이 벤틀리에 이렇게 나왔지만, 뭐 차량 가격 대비해서 차량이 뭐 너무 비싸죠. 하지만 이 레인지로버 이 보그만큼은 저는 정말 이 하드웨어적인 것은 극찬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승기를 조금 이따 하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요거 한마디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랜드로버가 있고 레인지로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지로버는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제네시스급입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랜드로버 벨라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레인지로버 벨라, 그러니까 레인지로버 보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유튜버 중에 지금은 안 하지만 그 유명하신 분 있죠. 그분이 뭐 뒤에 후진하다가 뭐 후방 카메라가 안 들어와서 뭐 충돌 사고가 나서 난리 나서 환불을 해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후진을 하게 되면 보여지는 영상보다 그 보여지는 영상이 더 느립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안 보이는 게 태반이에요. 안 될 때가. 기분이 좋으면 보여지고 화면에, 기분이 나쁘면 안 보여지고. 제가 이 랜드로버에 가서 지랄 연병을 떨어도 이 곤칠 수가 없더라고요. 2019년 10월 이후서부터는 이제 LG 패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스리프트 되는 이 랜드로버가 나옵니다. 이 모델은 올 12월에 런칭을 하고 내년 한 3월에 이 판매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초도 물량이 들어오는 것은 이 가솔린 모델하고 이 디젤 이 모델만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다른 거는 칭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건 칭찬하고 싶지 않는데 이 자재 같은 것은 이 랜드로버가 아끼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이 가죽이라든지 이 탄시트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하나도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 호두나무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인지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저 생각에는 나무를 그냥 통으로 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핸들도 한번 비춰보시면 굉장히 이 핸들 감촉도 좋고 가죽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거의 S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가죽을 씁니다. 요 안에 지금 열면 여기 열리죠. 여기 안에 이렇게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물 이렇게 시원하게 돼 있죠. 여기 냉장고 물이 이제 생수가 한 4개 정도 들어가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 기능, 뭐 통풍, 열선 모든 기능은 완전히 풀옵션으로 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이 자율주행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출발을 해서 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후진을 해서 제가 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방 카메라 잘 나오네요. 가끔가다 그래요. 가끔가다 후방 카메라가 안 나오고 이 먹통이 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이 스탑앤고를 무조건 끕니다. 차를 타면요 이 스탑앤고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 레인지로버는 탈 때는 지금 내비가 나오지만 이 내비를 쓰게 되면 이 카메라를 잡지를 못합니다. 이 카메라가 띡띡 띡띡 이런 소리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레인지로버를 탈 때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꼭 안전운행을 해서 핸드폰을 옆에다 꼭 걸어놓고 다닙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스티커를 굉장히 많이 끊게 됩니다. 이 레인지로버는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이 4400cc입니다. 배기량이 8기통입니다. 8기통이고 330마력 정도 되고 이 토크가 좋습니다. 한 75입니다. 토크가. 그리고 연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연비는 기름 먹는 하마입니다. 하마가 연상을 하게끔 만들어요. 기름을 연비를 따질 것 같으면 이 보고는 안 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연비를 생각하신다? 1시간 정도 시동을 걸어 놓으면 이 한 칸이 줄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 8기통에 그 8기통에 웅장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이 유리도 전부 이중유리고 앞유리는 완전 열선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잡으려고 요 밑에다 두면은 그 핸드폰에 내비가 잡질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 위에다 올려놔야 돼요.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 그게 이 단점이 돼요. 제가 낚시 가다 한번 돌방을 당해서 유리를 깨졌는데 이 앞유리가 220만원 받더라고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유리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왜 비싸나 했더니 이제 앞유리가 이 열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밟고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용 도로를 나가서 한번 신나게 한번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속도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째하고 둘째가 좀 멀미가 심한 편인데 다른 차 막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차 타면 좀 멀미를 하더라고요.
절대 이 차를 타면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이 레인지로버 역시 뒷좌석을 위해서 만든 차예요. 뒷좌석에 타면 훨씬 더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어 댐퍼가 이만합니다. 이 하체 열어보면 4개가 그냥 탁 있는데 이 에어 댐퍼가 나가면 벤츠 S클래스의 그 에어 댐퍼보다도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 한 대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바꿔 타다 보니까 제가 이 키로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뭐 낚시를 간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어디 좀 외부 산악 같은 데 갈 때 그때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정말 좋습니다. 지금 저는 이 타이어는 그러니까 P0에 이 썸머 타이어를 껴놨습니다. 저 접지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제가 윈터 타이어로 이제 교체를 해서 이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겨울이 되면 될 수 있으면 그 윈터 타이어로 이 교환을 해서 이 타고 다니시는 게 이 좋습니다. 참 이 렌즈로버는 차가 이렇게 좋은데 이 센타페샤 이것만 잘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노래를 한 곡 내가 듣고 싶어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 노래를 듣고 싶다. 이거요 운전하면서 절대 못 찾습니다. 이 사고납니다. 사고나.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이 주행 성능은요, 주행 성능만큼은 허프로가 이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정말 이 승차감 하며 이 회전력, 야 기가 막힙니다. 이 차, 이 레인지로버를 욕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걸 타보지 않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인지로버 보고를 타보지도 않고 무조건 뭐 나쁘다, 뭐 고장이 많다, 타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고 사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3년간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3년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레인지로버를 사지를 못해요. 이게 웬만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자꾸 덧글도 났고 이게 자꾸 심해지는 것이지. 매스컴 그리고 유튜버들 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뭔가를 알고 얘기를 하십시오. 왜 그냥 뭐 레인지로버가 AS 때문에 판매량이 급감을 했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좀 뭘 좀 알고 이 공부를 좀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셔라 이겁니다. 이번에 이 랜드로버의 이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이 로빈 이 콜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랜드로버가 현재 급감이 된 것이 아니고 랜드로버가 지금 차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팔 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인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레인지로버가 이 급감이 된 것이지, 이 고장 때문에 급감이 됐다, 지금 레인지로버 매장에 전화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이런 거 정확히 똑바로 알고 이 매스컴도 얘기를 해야지,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 허프로가 분명히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알고 유튜버들도 얘기하십시오. 야, 이 회전 질감 보세요. 야, 참. 이 렌즈로버 이거 회전 질감, 정말 이런 거 제가 이 3년이 돼 갖고 차를 팔지 않고 인수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승차감, 이런 질감. 그리고 이 여기 헤드라이닝 보십시오. 그냥 안에는 그냥 가죽으로 그냥 도배를 했고요, 밖에는 알루미늄으로 그냥 통 도배를 했어요. 차가요, 이게 자동차가 5m가 넘습니다. 이게 무게가요 2톤이 안 나가. 2톤이 왜 그러냐면 알루미늄이라 썩지도 않습니다. 제 거 아까 외관 보셨죠? 이 3년 된 차가 이렇습니다.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썩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10년 20년 가도 그대로입니다. 제 아들한테 주려고 그럽니다, 이 차를. 이 승차감이 우리나라 SUV, 그러니까 외국의 SUV 이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승차감을. 이 승차감을, 그래서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그 별명이 붙은 게 그냥 아무나 붙은 게 아니라고. 소프트웨어 쪽만을 잘 손을 댔으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차였다고. 그래도 지금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렌즈로버 보고가요 차가 없어가지고 중고차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렸어요. 내가 이걸 차를 팔까 3년 되니까 이 렌즈로버 이 중고사업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가격이 막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제가 안 판다 그래도 가격을 계속 올리더라고. 왜냐면 차가 없으니까 중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강남에 한번 가보세요.
강남에 가면 이 레인지로버 보고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레인지로버 보고 같은 경우는 정말 SUV를 아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합니다. 이 레인지로버는 이 달리면 달릴수록, 회전하면 회전할수록 이 깔아앉습니다. 차가 딱 붙어가지고 사실상 이 승차감 위주의 차죠. 승차감 위주의 차. 그러면서도 굉장히 차가 잘 나갑니다. 이 충격, 그리고 이 노면의 충격, 이런 것을 완전히 그러니까 흡수를 다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바람 가르는 소리 이런 거 있죠. 그런 소리도 굉장히 작습니다. 안 들어온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신기한 게 뭐냐면, 셀프 세차장 가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이 중간, 그러니까 중간 문짝이죠. 앞 문짝하고 뒷 문짝, 이렇게 사이에 물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레인지로버는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뿌려도 그 사이에 안 들어와요. 이 고무, 이 파킹이라 그러죠? 그게 2, 3중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어프로드를 할 때 뭐 도광이라든지 그때를 대비해서 차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윈도우 스위치도 다 위쪽에 가 있습니다. 위쪽에,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의자 배열은 이쪽에 안마 시트는 운전석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이 차를 구매하실 때 SE를 구매하시면 안 돼요. SE 말고 오토바이오그래피라고 그 모델을 사셔야 돼요. 그 모델이나 조금 더 한다면 SV 요 모델을 사셔야지, SU는 좀 그레이드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레인지로버의 가장 칭찬할 점은 뭐냐면 바로 이 헤드라이트입니다. 헤드라이트인데 이 매트릭스가 있고 이 픽셀이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이 픽셀이에요. 그래서 밤에 정말 이게 부채가 펴진다고 얘기하죠. 밤에 이렇게 외곽도로 가면 부채가 펴지듯이 쫙 이렇게 펴져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시안성이 좋아요. 앞에 굉장히 잘 보여요. 환하고. 자, 여기 보시면 약간 벤츠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막 그 화려하죠. 반면에 이 레인지로버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합니다. 이 은은해.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전부 다 이 환하게 하거나 뭐 전부 이 색을 전부 다 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 커브길에서도 이거 보십시오. 커브길에서도, 야, 이 커브길에서 나가죠. 자, 시청자, 여기서 허프로가, 자, 이 반자율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자율 주행이요. 자, 세팅 눌렀습니다. 지금 110km로 해놨는데, 이 반자율, 어이구, 무서워. 이거는 반자율 주행이 안 됩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차선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차선을 못 잡아줘요. 이거 보세요, 또. 이 넘어갑니다. 이거는요, 이 못합니다. 못해. 이 무서워서 이 반자율 주행은 못하고 핸들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차 안에 자동 주차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저녁에 들어가서 그 자동 주차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그걸 시도를 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자동 주차를 하려면요. 그러니까 그거 꼭 명심하시고 그냥 주차를 하십시오.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지금 이 가구대 지금 노면이 지금 보이시죠? 노면이 지금 요철이 이렇게 많은데 이 차에 지금 엔진 후드를 보세요. 엔진 후드가 흔들리는 게 보입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커피를 여기 위에다 얹어놔도 이 커피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닥에 지금 노면이 아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자, 여기도 지금 노면이 있죠. 얼마나 움직이는지. 앞에 트럭은요 콩콩해요. 지금도 자 노면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거의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뭐 에이스 침대, 이렇게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순간 앞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빨갛게 확 변합니다. 더 커져요. 아, 가속력이 엄청납니다. 뒤로 딱 붙는데 원래 이 정도 가속이면 이 차가 뒤가 덜렁덜렁 덜리거든요. 근데 이 바로 레인지로버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레인지로버 한번 급하게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해도 사실상 어느 정도 아주 괜찮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 정도 해도 벌써 보시면 이 소리가 좀 나기는 하지만 아주 재밌습니다. 좀 차 성능이 떨어지는 차 같으면 사실상 좀 이탈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핸들 움직이는 대로 말을 상당히 잘 듣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너무 가짜 뉴스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3년을 지금 타고 있어서 아까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제가 차를 팔았죠. 물론 AS 저도 가서 AS 많이 들어갔습니다. AS 제가요 한 4번 5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패널 때문에 그래요. 이 패널 때문에 그랬는데, 이 도저히 뭐 패널을 고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 그래, 내가 이거는 나 노래 그래 찾지 않고 그냥 틀어만 놓고 다닐게. 내비 좋아, 나 내비 그냥 핸드폰으로 할게. 나머지 그래 좋아, 내가 좀 꿈뻑하는 거 감수할게 하면서 저는 그냥 인수를 제가 택한 것입니다. 택한 이유도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가족의 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적인 것은 절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인지로버를 타보고 레인지로버 욕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데 타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허프로 사무실에 오십시오. 제가 차 한번 내드릴 테니까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논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말만 듣고 이렇다 저렇다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심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레인지로버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총평을 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이거 한 100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하드웨어적인 거, 기계적인 거, 미션 같은 것도 튀지도 않아요, 잘. 그런 부분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 때문에 이 AS 센터가 그냥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지금은 LG 패널로 완전히 교체가 돼서 지금 원활하게 뭐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는 그 차 안 타봤어요. 아직 안 타봤는데 뭐 그래도 저 감수하고 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차를 팔고 다른 SUV를 생각을 했는데 탈만한 차가 없더라고요. 탈만한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에비에이터를 사실상 좀 봤어요. 에비에이터를 봤는데 에비에이터도 이 승차감이 이 레인지로버에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약간 좀 이런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인수해서 타자 해서 제가 이 레인지로버를 그냥 인수해서 타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전문 리뷰어는 아닙니다. 뭐 제가 시승기란 전문 리뷰어는 아니지만 제가 차를 좋아하고 뭐 소유한 것도 여러 대 있고, 그래서 제가 이 3년간 탄 이 레인지로버의 진짜 솔직한 그런 심정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기분이 물론 나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제 걸 보고 뭐 재밌다고 느끼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솔직한 이 평을 내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